이른 아침 주실 씨는 춤으로 하루를 엽니다. 79세답지 않은 가벼운 발놀림. 2달 전부터 배운 라인 댄스를 연습 중이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운동을 춤으로. 그런데 음악은커녕 발소리조차 죽여가며 춤을 추는데요.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딸이 자고 있거든요. 걔는 야행성이라 늦게 잠들고 늦게까지 좀 못 일어나는데, 그래서 음악도 죽이고 조용조용하게. 춤 연습을 끝내고 주방으로 들어서는 주실 씨. 자신감 넘치던 춤 연습 때와는 달리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어쩐지 좀 서툴러 보입니다. 어디가 뭐가 있는 줄 알아야지. 재료를 찾는 것도 적절한 식기를 찾아 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가 둘째 딸 집이에요. 그래갖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막내 딸을 이렇게 저한테는 사위가 울산에 출장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남편 만나러. 낯선 주방에서 고군분투하며 차린 건 우유를 부은 시리얼. 돌아나. 아침 식사를 되도록 간단히 챙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딸 때문이랍니다. 이거 조금 먹고 좀. 아침 먹기 싫은데. 근데 우리 가서 또 춤추고 그러려면. 귀찮아. 아침 잘 안 먹는 거 하면 뭐 굳이 먹이겠다 그래? 그 조금 먹어야 돼. 한술 뭐라도 먹어야 찌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조금 더 자겠다는데 그거를. 좀 먹이게 되는데 그게 안 돼? 엄마 나 새벽에 잤어. 새벽에 아침에. 그렇지. 번역가로 일하며 밤새는 일이 잦은 52살 첫째 딸입니다.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아침마다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지만 대부분의 일상을 함께하는 주실 씨의 둘도 없는 단짝이라는군요. 잠시 후 다 했어? 준비한 거야? 아니 나 이제 이거 모자 쓰고 가면 되는데. 왜? 너 또 그렇게 입고 가? 왜 내가 뭐 어디가 어쩌 이상해? 따뜻해요. 엄마 이거는 외출용 추리닝이야. 딸의 옷차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주실 씨. 결국 옷 몇 가지를 챙겨 나옵니다. 이거 때. 아이고 화색이 다 돋네. 근데 어떤 걸 뭐? 이거 입어. 네가 좋은 거. 9시 만 돼도 전화 와요. 근데 저가 나이가 몇인데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면은 막 전화해가지고 어떡하냐고 비 내린다고 해서 엄마 내가 애야? 장갑은 끼고 나가냐고. 엄마 내가 애냐고. 좀 많이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엄마 속에 이렇게 입었어. 바지도 갈아입었어. 그래. 됐어? 그래 이뻐. 완성. 됐죠? 52살의 딸을 5살처럼 챙긴다는 배우 이주실 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모녀가 도착한 곳은 한 문화센터의 라인 댄스 교실입니다. 50대가 대부분인 이 수업에서 주실 씨는 최고령 수강생이지만 몸짓은 그 누구보다 유려합니다. 곧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자기 관리만큼은 철저하다는 그녀. 이런 노력과 열정 덕분에 지난 60년을 연기자로 살아올 수 있었죠. 그 경제과 선배님이 저한테 와서 너 목소리 이쁜데 해볼 게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준비한 대본을 주시더라고요.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정식 데뷔를 했죠. 시작할 때 같이 한 배우가 지금까지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용건 씨, 또 장용 씨. 전국 대학 방송국 경연대회에서 장관상을 타며 배우의 길로 접어든 그녀. 대북 방송의 아나운서로 데뷔해 연극계를 거쳐 드라마와 영화로까지 진출. 최근엔 해외에도 얼굴을 알리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이로운 소문이 방영됐어요. 제가 기차 나가면은 소문이 할머니, 어떤 아저씨 배추 싸대기 때렸다고 그러고 가까운 일본에 일하러 가면 알아보는 분들 계셨어요. 참 신기했죠. 한류의 위력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요즘.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난생 처음 딸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 이 댄스 수업이랍니다.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이주실 씨가 챙기는 한 사람. 아유 감사합니다. 어째 엄마와 딸의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죠? 아유 고마워.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는데요. 원래대로라면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시간. 오늘 저녁에 만나는 것 때문에 잊지 않았지? 하지만 오늘은 딸에게 약속이 있답니다. 아니 나 혼자 나가지 당연히. 저녁 안 사도 무슨 일도 못했다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엄마 있으면 엄마 좋아하는 거 먹게 되잖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무 늦게만 오지 마. 엄마 나는 만나러 갈 거니까 엄마 알아서 갈 거고. 그래, 알았어. 이따가 매일 보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아쉽게 지켜보는 주실 씨. 못다한 말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차가 어디 좋으면 차지. 아니, 씨발, 못 오는 것이요. 씨발, 못 오는 것이요. 응? 나가 말이요. 대본을 보며 연기 연습 중인데요. 부채꼴 모양이라고. 이제 곧 영화 촬영 들어갈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 역할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사투리네요. 진료실 대사 한 줄도 허투루 연기하지 않으려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한참 대본 연습에 빠져있던 그녀가 시간을 확인하고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수신자는 첫째 딸. 하지만 신호음만 들릴 뿐 전화를 받지 않는데요. 초조해 보이는 주실 씨. 급기야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밤길이고 이 길이 얘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마중을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 되는 딸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뭐야? 돌았냐? 아유야, 아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걸어와? 아니 추운데 뭐하러 그걸 나와서 기다려. 내가 금방 들어온다고 했잖아. 이 사람아, 우리 집 동네 같으면 내가 걱정을 하냐? 아유 얼마나 추워. 어디 봐. 아이고. 쉰 넘은 딸을 어린아이 대하듯 유난스럽게 챙기는 주실 씨. 좀 과해 보이네요. 다행이다. 자고 나야하고 서로 몸에 비누칠을 하고 씻어주는데 둘째가 이렇게
씻다가 엄마 쭈쭈에 굿을 들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거기가 돌처럼 딱딱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화를 해서 병원에 갔거든요. 갔더니 유방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촉진으로는 3기 정도인 것 같다 그랬는데 예후가 자꾸 안 좋아지니까 이제 말기가 됐어요. 나이 50에 시한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두려웠던 건 이혼 후 홀로 키워왔던 두 딸이 엄마 없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이었죠. 둘째 딸의 나이 고작 7살 때였습니다. 희망의 끈이라도 보인다면 내가 노력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해볼 텐데 시작부터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부터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먼저고요. 카나다에 있는 동생이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애들을 그리 보내자.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지만 버리고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 그 길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생때 같은 딸들을 이영 멀리 보내고 주실 씨는 홀로 암과 싸웠습니다. 기적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딸들을 다시 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덕분이었죠. 그렇게 떨어져 산 게 15년. 애들하고 다시 합쳤을 때 그냥 밥도 내 손으로 해주고 싶고 김치도 내 손으로 담아서 먹여주고 싶고 그래서 시간이 늘 부족해서 허덕허덕 그리고 살아서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할 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지난날 못 따준 사랑까지 2배로 주고 싶지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자꾸만 조바심이 나는 엄마입니다. 며칠 후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서울의 한 빌라. 첫째 딸 도란 씨와 함께 사는 원래 집인데요. 집안이 좀 어수선하죠? 일거리가 기다리고 집이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자꾸 터지고 이래서 다 좀 드러내고 수리하고 도배도 좀 하고 그러려가 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어렵네. 20년 넘는 세월이 켜켜이 쌓인 공간.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고 아팠던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듯 오래 묵은 짐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딸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치워두려고 주실 씨의 손길이 바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음료수 사왔어. 잠시 후 홀로 진땀 뺐을 엄마를 위해 음료수를 사들고 온 딸. 이거 좀 마시고 해. 갈증하지. 여기 물 있어. 그래. 엄마, 너는? 나 여기 있어. 땡큐 올시다. 지금 금방이다. 잠깐만. 그런데 아니야, 내가 이거 묶어놨던 거 어땠냐고. 쓰레기 가지고 가면서 내가 내가 나갔다 올게. 아니, 내가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그거 왜 방대로 갖다 버려, 왜? 예상치 못했던 상황. 엄마가 집 정리를 하면서 따로 챙겨둔 딸의 물건을 버리고 만 건데요. 집 근처 쓰레기장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 없어? 내가 한번 나가볼게. 있겠어? 큰 방인데? 있겠냐고.
아니, 아유, 어떡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날 좀 보고 얘기해봐.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니, 나는. 엄마, 그게 말이 돼? 그거 갖다 버리면 얼른 가져가지. 아니, 엄마. 얘기 좀 해보자. 우리 그까짓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 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 내 수십 년간의 기억이 다 있다고. 제가 캐나다 가 있었을 때는 편지를 많이 보내셨어요. 정말 뭐 이틀에 한 번씩 보내시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지금 표현대로라면 힐링을 많이 한 거죠. 그 꼬깃꼬깃해진 엄마 편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게 구겨지는 게 싫어가지고 잘 펴서 책 사이에 꽂아놓고.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화내게 하는 일 없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대형 사고를 쳤으니, 이게 미안하다? 라는 단어 가지고는 안 되죠? 나쁜 엄마 하고 싶지 않은데 나쁜 엄마 됐으니까. 결국 거리로 나선 주실 씨. 골목 이곳저곳을 다시 살피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이상 어떤 상처도 주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지 깊은 자책감에 거리를 헤매는데요. 늦은 밤. 어디 갔다 왔어? 날도 추운데. 낮에 집에 온 둘째 딸이 엄마를 맞아줍니다. 어디 갔다 왔어? 빨리 와. 첫째 딸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는 주실 씨. 수척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에 도란 씨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 앞으로 최신 그런 거 주지 마. 어디 갔다 왔어? 엄마도 맛있게 한 잔 줄까? 노란. 마주보고 앉아서도 쉽사리 말문을 열지 못하는 모녀. 늘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던 둘째 딸이 눈치껏 자리를 비켜줍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아직 먼저 입을 연 건 엄마입니다. 정말 미안해. 나 지금 귀가 다 멍하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엄마도 요즘 정신이 좀 없었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쓸려갔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회피하고 그러는 게 난 정말 싫거든. 홀랑 나가버리고 연락 안 받고. 나를 보면 네가 더 화가 날까봐. 아니 속상할까봐.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도 내 잘못인 것 같긴 해. 앞으로는 내가 메모를 붙여갖고 이렇게 딱 붙여놔야겠어. 괜찮은 척하는 딸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주실 씨. 알았어. 정말 고마워. 네가 남의 탓만 안 해. 늘 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사는 엄마임을 알기에 오늘도 먼저 손을 내밀고 웃어 보이는 딸입니다. 며칠 후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편지 사건의 앙금을 털어내고자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글램핑장.
책 몇 권을 샀어. 너한테 선물로. 맘에 드는 거. 너 이거 이 작가 좋아하지?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 원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작가. 뭐 있어요? 나와도 내 마음을 전하는. 금일봉 아닐까요? 아 넣어둘게. 이게 뭐예요? 어. 책보다 더 반가운 건 엄마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도란도란 웃는 얼굴. 꼴통 엄마 이주실. 많이 미울 거야 유유. 엄마도 이 책들을 통해서 삶의 길 안내를 많이 배웠으면서 네가 그렇게 소중히 간직한 책들을 버렸으니 어쩌랴. 우리 도란인 엄마에게 좋은 교훈을 얻었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명심하마 잘해보자. 엄마의 질병으로 우리가 헤어져 산 긴 시간이 아쉬워 좀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실수연발. 그래도 엄마는 너희들을 곁에서 보고 만질 수 있어 행복해. 엄마 나이가 더해지는 것만이 안타까울 만큼 양보도 질러 좋은 쪽 만들어 보자. 아자아자 우리 가족 2024년. 엄마의 진심이 담긴 편지에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마는 딸.